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이렇게 2월 28일 한 달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1, 2월 달에 시장이 원체 안 좋아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손실권에 있었고 단기가 됐든 스윙이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생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싶습니다. 한 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 섹터는 원전이죠. 어제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요성 강조 얘기가 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조강아일 같은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제법 잘 올라가 주었습니다. 이렇듯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데는 대통령의 어떤 원전주 언급 얘기도 있었고, 또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채권단 관리 졸업도 굉장히 빨리 졸업했죠. 지금 어제도 영상에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소식들도 또 두산중공업에 좋은 또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새롭게 좀 편입한 종목이 대창스틸인데, 이 대창스틸의 이 원전 독점, 이 스펙 기술을 좀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형 원전의 이중바닥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자, 이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중바닥재를 아부다비 원전 1, 2호기, 요르단 원전 등 해외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신원전 1, 2호기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도 이제 새롭게 원전 관련주로 들어왔고요. 실제로 원전 관련들이 오늘 고성파워텍만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는 시초가 대비 다 음봉을 그렸죠.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서 길게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꼬리를 길게 단 형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꼬리를 길게 달았죠. 자, 그래서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특히 시간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오늘 뭐다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항상 눌림목 줄 때 매수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고, 두산중업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오늘 꼬리 다른 지점이 좀 이게 잘 끝난 지점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 월봉에서 한 달이 마감이 됐죠. 5개월 선 위에서 이쁘게 끝났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2만원대가 되고, 주봉에서 봐도 이렇게 20선 근처에 붙어 있어요. 역시 가격이 2만원대 600원, 2600원 이런 데가 돼요. 같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요일이죠. 내일 시장이니까. 수요일부터 캔 매꾸로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241선 정도 이런 데서 매수해주면 좋고, 좀 만약에 빠르게 반응한다면 20주선이나 이런 2만원대 리탈하지 않을 확률이 좋아요. 물론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고,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들고 갈 때는 2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올라갔고, 또 두산에 대한 어떤 빠르게 이제 이 채권단 조기 졸업한 거는 그만큼 어떤 이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약간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저점이 2,000원대에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라 이전 고점들 정도에서 어느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일단 추세나 흐름은 좀 잘 살아 있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 급등했다가 좀 음봉으로 떨어졌죠. 꼬리 맞고 떨어졌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5개월 선 가격이 37,000원대 딱 여기서 멈췄고, 주봉에서도 이제 20선 못 드러났죠. 이제 두산중공업 틀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좀 밀려주면 뭐 이렇게 바로 급등한다기보다는 이렇게 5일선까지 만나는 자리들 이렇게 눌러주면 이럴 때 매수해서 좀 들고 가는 것도 괜찮고, 한전산업,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위치가 꽤 높아요. 이렇게 해서 이전 고점들까지 벌써 예전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이제 좀 소화가 된 부분이라 오히려 급등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낮은 데 있다가 좀 뛰어가는 종목들이 이제 우리기술이라든가 이제 보성파워텍인데, 역시 이 친구들 잘 끝났죠.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 친구도 꼬리를 달았지만 굉장히 긴 꼬리 달았대요. 매울 때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이렇게 하나 눌림목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눌림목에서 매수해 놓으면 역시 원전기술 부각이 됐을 때 이렇게 우리기술 같은 친구들도 잘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친구들도 월봉의 선체 높죠. 지금 예전 사상 최고가 찍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쫓아가 들어오긴 부담이 되고, 고성파워텍도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뭐 이 이전 고점까지 갔다 떨어지면 일단은 이다음부터는 쳐다서 보는 게 좋고, 이 변곡점 자리들이 있어요. 주봉에서 이런 데를 돌파해주고 나가는 자리가 중요한데, 만약 돌파 못해주면 일단 상한가 가기 때문에 갭은 띄우겠죠. 이전 고점들과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눌림목에 사는 게 맞습니다. 고려제강, BHI, 오르비텍 같은 경우들도 전부 다 원전 관련인데 위치들이 이 친구들은 좀 낮아요. 월봉에서 낮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친구들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덜 불안하고, 물론 막상 원전 관련주로 뛰면 월봉에서 높은 관련주들이 더 빨리 뛰긴 하는데, 순간 급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친구들이 제일 빨라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오르비텍이나 이 BHI 같은 경우,
DHI죠. 월봉이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런 친구들을 좀 공략해보는 또 괜찮고, 오늘 같은 날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좋아요. 기다렸다가 눌림목 주면 역시나 그럴 때 보는 게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되 지금 바로 뛰나갈 때 사지 말고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물론 다 전체적으로 꼬리를 달았고, 자, 주강 ILI 정도가 이제는 긴 꼬리도 안 달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5주선 돌려놨죠.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21선 기준으로, 아니 이전 저점들 기준으로 가볍게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전기 관련주들도 당연히 이 원전 관련하고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광명전기가 특히 이제 원전 관련 잘 엮여 있는데, 오늘 긴 꼬리 달았죠. 자,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죠? 240에서 밑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쭉 관심권에 두고 쭉 보시는 게 좋고, 월봉에서도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20견설 자리를 뚫었어요. 이 얘기는 추세를 유지해서 돌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은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곡점 자리를 좀 깨고 내려오면 역시나 5일선이 있으면 뚫어주는 골든크로스 상황에서 이렇게 연봉 떨어질 때, 이럴 때 아마 광명전기 매수해주면 좋고,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 선도전기, 세명전기 이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이 바닥권에 있어요. 주식들이 지금. 따라서 좀 바로 급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를 꾸준히 관심 있게 모아가는 게 어쨌거나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프로 이 MED라고 이제 국내 유일 원전 누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새로 이제 들어왔는데, 자, 이게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위치가 낮죠. 월봉에서 완전 대바닥권에 있고, 일봉에서 보면 이제 앞전에도 이제 거래량이 한두 번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매집봉 비슷한 게 들어와 있어서 이 친구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보게 되면 21선이나 5일선 기준으로다가 오늘 좀 잘 끝난 분위기라 A4의 매미니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대한전선 얘기가 좀 있어요. 대한전선이, 자, 캐나다 이제 초고압 이 전선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따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주봉에서 위치가 좀 낮죠. 이제 원초 오랫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어떤 이슈로다 크게 올랐다가 이제 거의 제자리 왔는데, 자, 주봉에서 약간 추세를 턴해주는 이런 느낌이죠. 일봉에서 첫 번째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앞전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중간중간 잘 들어와 있죠.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 양봉 떴으니까 음봉으로 떨어지는 21선 기준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면 순간 좋게 잘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이 대원전선, 대한전선, 세명전기, KBI 메탈 전부 다 전기주들은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들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꾸준히 모아가거나 잘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전 관련주도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오늘 급등했다 꼬리 다르면서 좀 밀린 거니까 특히 내동매매 하지 말고 틀림없이 눌림목을 줄 거예요. 주구장창 올라가진 않으니까 눌림목 줬을 때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해 놓으면 원전 관련 이슈들은 추후에도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죠?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전기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신경 써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흐름이 애매해요. 그죠? 이제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협상 얘기가 좀 있죠. 국내 방산주들이 좀 움직였다 좀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헷갈리게끔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협상 잘 되면 이제 방산주 확 무너질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는데, 사실 방산주라는 게 지금 어쨌거나 세계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전체가 아까 장중 실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좋아요. 잘 살아있는데, 월봉에서 60개선 뚫고 나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이전에 변곡점 지금 맞고 딱 떨어진 자리라, 물론 다음 주 수요일날 봐야 되겠지만, 이 주봉에서 변곡점 자리 가격인 36,500원대 여기 안 깨면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일봉에서도 지금 추세가 좋죠. 만약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밀리면 오히려 더 좋고, 밀리면 이렇게 21선 근처 이런 데서 한번 건드려볼 만해요. 어떻게 해볼 만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3거래일째 급등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5일선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48,000, 49,000원 따라 이런 자리들 깨지 않는 자리 이런 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도 괜찮고,
빅텍, 한일전자, 스펙코드는 뭐 순간 살짝 움직였다 떨어졌는데 일단 추세들은 잘 살아있죠. 빅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0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계속 보는 게 좋은데 6,700원대가 됩니다. 아직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 추세는 살아있어요. 자, 일봉에서 오늘 또 운봉 꼴이 달았죠. 아주 뭐 특징이에요. 요새 뭐 우리나라 식 다 그리니까 오늘도 고점이 한 9%대 갔다 왔는데 항상 운봉 매수가 좋죠. 항상 다음날 수익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수작 깨진 건 아니고 한일전도도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어요. 우선이 잘 살아있고 퍼스텍 자체적으로 너무 높아서 이 친구는 약간 배제하고 스펙코도 이 추세는 살아있어요. 아직 월봉에서도 자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 있죠. 방산주들도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단 항상 이렇게 내가 어디를 깨면 손절하겠다. 손절 라인이 매수 라인이 되는 이런 자리들이 좋습니다. 이유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무기도 지원하고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들 많이 하죠. 요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제재들도 강해지고 이러고 이제 군사라든가 어떤 무기라든가 자금 지원까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오늘 협상을 좀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핵은 안 쏘겠죠. 핵까지 쏘게 되면 전쟁 양상이 너무 커지는데 그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특징주에서 좀 흐름 좋은 특징주들 중에 하나가 해운주예요. 물론 HMM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대한해운, 자 페노션, KSS, 흥하해운도 전부 다 요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해운부터 보면 일단 이틀간 연봉 꼬리 달고 5선 지켜주고 있죠. 5선 깨면 매수하지 말고 역시나 이전 변곡점들 자리까지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주면 시장은 좀 밀릴 수 있죠. 그래서 매수. 페노션도 역시나 이제 오늘 잘 올라갔는데 5일선이나 다시 이전 저점들 오면 사볼만 해요. 이 친구들도. 좀 해운주들도 흐름이 꽤 좋은 편이고 자 HMM은 이제 대장주인데 월봉에서 보면 지금 2월 말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났는데 20개월선 잘 지켜주고 끝났어요. 이거 깨면 그냥 폭삭 무너져요. 근데 잘 지켜줬고 가격으로 24,600원대가 되니까 여기를 손절 라인 잡으면 되고 일봉에서 이 변곡점이 지켜졌거든요. 짧게 잡을 때는 이 12월 21일에 형성된 변곡점 이 자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오늘 저점 가격이에요. 28,400원인데 28,850원이죠. 매수했다가 28,450원만 안 껴나 들고 갈 거야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주류 관련주들도 잘 안 밀리고 있어요. 제주맥주 무학 풍곡 조정 매일 보고 있죠. 이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 추세가 원체 잘 살아있고 이렇게 5일선도 깨지 않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주봉에서는 좀 깊게 보면 이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한 친구 제가 5일선 안 깬다고 그랬죠. 안 깨고 있고 오늘도 잘 올라갔고 역시 무학이나 풍곡조정 같은 종목들도 꾸준히 관심권에 두고 보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률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제주맥주, 무학, 풍곡조정 이렇게 정도는 꼼꼼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진단키트 이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 진단키트는 다 예전에 원체 많이 좀 올라와 있었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뭐 시즌부터 해서 원체 많은 수혜를 받았죠. 우하향 중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이제 꼭 진단키트 중에 이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어. 진단키트 말고 다른 걸로 수혜를 보는 거죠. ADGC 같은 경우 이제 액체 생검 온코케지 이제 미국의 암 조기 진단 시장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지난 23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제29회 국제 정밀 의료 분다 진단 학회 트로이콘에서 미국 의료 영상 AI 이 분석 전문기업 HL로 와 이 액체 생검 온코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좋아졌는데, EDGC 같은 경우에서 월봉의 위치가 높지는 않아요. 낮죠. 그래서, 밀리면 이제 5개월선까지는 밀릴 수 있고, 자, 주봉에서 쉽게 대응하기가 쉬워요. 20주선, 요거 깨지 않으면 요거 기준으로 반등할 수 있고, 일봉에서 보면 오늘 좀 이제 거래량 좀 올라갔죠. 이전 저점들 기준으로 딱 대응해 먹고, 짧게 볼 때는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해 보는 게 맞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좀 아슬아슬해요. 예전에 원체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SD와이어 쌓여서도 다시 한번 매출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나 엄청난 긴골이죠 2월 달에. 근데 주봉에서는 20주선 회복해주고 있으니까 가격으로 보면 54,000원대가 돼요. 따라서 600원 차이니까 요거 안 깨면 그냥 들고 가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연봉의 2월 달에 긴 꼬리가 막상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힐마시스 같은 친구 제가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랬죠. 지금 괜히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라 어떤 딱히 이렇게 좀 진단치키트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져서 지금 가는 종목들이라 쉽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고 항상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일 살펴보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보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카지노 관련주들도 우리가 꾸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전쟁 이슈 때문에 이 친구들이 크게 힘을 못 쓰는데, 아모레지 같은 친구들 꾸준히 우상향 기조 잘 유지하고 있죠. 지금 CNC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오늘 토니모리 좀 조정 들어왔는데, 워치만이 올라왔어요. 이때 12% 다음날 9%대. 근데 조정 들어오면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도 꾸준히 더 관심 가져야 되고,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볼마, 이치한물, 전부 다 화장품이나 면세 관련주들도 꾸준히 시장에서 좀 관심 갖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별주 하나를 볼 건데요.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이 작년 영업이익이 77억, 전년 대비 6,500% 떴대요. 실적이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도 일단 실적 발표가 났으니까 뭐 선반영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에 실질적으로 4% 정도 올라갔거든요. 자, 이 친구가 보게 되면 월봉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이런 친구들이 한번 뛰면 땅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되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렇게 이쁘게 잘 올라타고 있죠. 246에서 낮은 가격이라 포인트 모바일 정도도 꼼꼼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디오가 창사 후 첫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시장에 우선 좀 실적주를 보는 게 좋긴 한데, 자, 그러면 디오가 이제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분위기고, 월봉에서는 완전히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아직은 이전 바닥까지 들어와 있고, 자, 주봉에서는 5선 돌려놓고 있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뛰면 이렇게 35,000원대까지 좀 뛸 것 같아요. 일봉에서는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으니까, 디오 같은 친구들이나 개별주, 포인트 모바일 같은 실적주들은 꼼꼼히 한번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휴일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